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2학기 재학 중인 최진아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올해 IEEE 액세스에 올라온 유니해안이라는 논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입니다. 동용암호화를 사용한 CNN 배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동용암호화를 사용하면 복화 없이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용 암호화를 사용한 CNN을 배포할 때 기존의 접근 방식인 IM2Core의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는 입력 데이터를 CNN을 위한 2차원 행렬로 변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암호화된 데이터 구조와의 호환성에 제약이 있어서 배포 가능한 CNN 모델의 종류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니해안 아키텍처는 이 임투콜이라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용 암호화를 사용하는 다양한 CNN 모델과의 호환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추론 시간은 르넷 데이터셋에서 평균 30초 정도로 기존 연구인 PyCRCNN보다 약 26배 정도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동시 이미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동시 이미지 처리는 수요가 많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CNN 서비스에서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임투컬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데요. 입력 이미지를 작은 패치 사이즈로 분할을 합니다. 각 패치는 커널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 분할한 패치를 열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곱셈을 수행을 합니다. 커널도 똑같이 패치로 분리하고 컬럼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입력 행렬과 커널 벡터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합성곱 결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컨볼루션 레이어로 제한이 된다는 것인데요. 인투컬 방식은 입력 데이터를 변환한 후 행렬 곱셈을 통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여 단일 합성곱 레이어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다중 합성곱 레이어가 있는 복잡한 CNN 모델에서는 각 레이어마다 인투컬 변환을 반복해야 되므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모델별 인코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투콜 방식은 특정 모델 아키텍처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여 모델별로 인코딩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데이터가 원격 서버에서 처리되는 클라우드 기반 ML 서비스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용암호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요. 동용암호는 암호문에 대해 복화 없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L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제3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민감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동용암호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서비스에서는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원격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개개인의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사기거래 탐지, 의료 제공자의 환자 기록 분석 등 민감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부문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NN에 동용암호를 적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이 동용암호 프레임워크 내 암호문에서 수행될 경우에는 상당한 연산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텐실이라는 이전 연구에서는 계산 보안을 줄이기 위해서 인트컬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 컨볼루션 레이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니안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모델로 제한하지 않고 다른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사용 가능한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여점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인프콜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기여점입니다. 세 번째는 배치 오퍼레이션을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의 암호문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첫 번째로 CNN이 나오는데요. 컨볼루션 신경망은 이미지와 같은 그리드 구조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르넷 모델 르넷-1이랑 르넷5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르넷5 같은 경우에는 다층 퍼셉툴론 모델과 같은 기존 방식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은 이미지넷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 구조이고요. 2010년대에 들어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CNN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CNN은 인풋 레이어,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용암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용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에서 복호화 없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화 기법입니다. 암호문에 대해 연산을 수행해도 평문에서 연산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생성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유니안에서는 CKKS 스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CKKS 같은 경우에는 실수나 복소수 벡터를 암호화하고 연산하는 데 유리한 스킴입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연산 종류로는 평문과 암호문 간의 덧셈, 곱셈, 그리고 로테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공개 키로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된 이미지는 하나의 암호문으로 통합되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송됩니다. 각 서비스는 공유한 CNN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각각 처리합니다. 다음 각각의 CNN 모델을 통해 암호문을 처리한 후 암호화된 추론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해당 비밀키를 사용해서 결과를 복호화하여 각 CNN 모델에서 처리된 결과를 얻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클라이언트는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CNN 모델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CNN을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인풋 데이터 구성을 제한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차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평탄화합니다. 암호화를 진행할 때 평탄화한 다음 나머지 공간은 0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 2는 원본 데이터를 행 단위로 플래튼해서 암호화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플래튼을 적용하는 것의 장점은 범용 호환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 즉 1차원 배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의 적응성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평탄화하면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동일한 형식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치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치 프로세싱을 위해서 여러 개의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단일 암호문으로 결합합니다. 그림 3을 보시면 이제 i번째 입력 데이터는 i-1 곱하기 800의 슬롯만큼 왼쪽으로 회전하고 회전된 벡터를 암호문에 더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총 크기가 슬롯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유니안은 원하는 수의 암호 텍스트를 하나의 암호 텍스트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800인 이유는 입력 데이터를 CNN 모델을 통해 처리하는데 총 800개의 슬롯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CNN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드랍뎁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CKKS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파라미터로 지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동영암호의 곱셈과 회전 시간은 뎁스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여 CKKS 매개 변수의 최적 선택을 CNN 모델의 레이어 수와 구조에 의해 결정하기 위하여 드랍 뎁스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CKKS 매개 변수인 뎁스가 CNN 모델의 전체 수준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뎁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랍 뎁스란 입력 암호문의 뎁스를 줄여서 CNN 모델의 레벨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드랍 뎁스의 실행 시간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랍 뎁스를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이제 사이퍼텍스트 암호문의 뎁스가 D이고 CNN 모델의 레벨이 L이라고 할 때 암호문의 레벨이 더 클 경우에는 모든 요소가 1로 구성된 암호문을 D-L번 인풋 데이터에 곱해서 입력 암호문의 깊이를 L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투컬이라는 기존 방식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컨볼루션 레이어 계산 방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인투컬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응력 행렬 요소의 정확한 배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문에서는 구현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단순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논문에서는 인투컬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합성곡 계층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플래튼 방식을 사용해서 평탄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입력 데이터와 커널이 모두 2차원 정사각형이며 바이어스 연산은 없다고 가정을 하며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래튼된 입력 데이터를 각 커널의 요소수만큼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된 암호 텍스트에 커널 벡터를 곱하게 됩니다. 이때 커널 벡터는 단일 커널 요소를 포함하고 다른 모든 위치가 0으로 설정된 특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널 벡터 또한 입력 데이터를 플래튼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플래튼을 진행하고 입력 데이터와 곱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 기존의 이 커널 벡터랑 입력 데이터를 곱한 연산 결과랑 다음과 같이 플래튼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 1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 연산을 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연산수를 이미지 크기랑 분리하고 회전 횟수를 커널 크기 K의 제곱으로 제한함으로써 합성곱 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특징으로는 곱셈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에버리지 풀링 방식 경우에는 풀링 영역 내의 값들을 모두 더한 후에 그 합을 그 영역의 커널 크기로 나누게 되는데, 이 제한하는 유니해안 방식에서는 나눗셈을 플래튼 레이어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전해서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 자체에서는 곱셈 연산을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연산 횟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곱셈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에서는 암호문의 뎁스 감소가 없게 됩니다. 하여 더 낮은 뎁스를 선택해서 전체적인 연산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구성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는데요. 먼저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 다음에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뒤따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액티베이션 레이어 다음에 플래튼 레이어나 컨볼루션 레이어로 상수 곱셈 연산, 즉 C 제곱분의 1 연산을 넘겨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플래튼 레이어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선형 변환식은 다음과 같이 hx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average 풀링 레이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a 대신에 c제곱분의 1 곱하기 a를 대신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액티베이션 펑션
제곱함수나 렐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위 로직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활성화 함수가 제곱함수인 경우에는 c제곱분의 1의 제곱인 c의 4제곱분의 1을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나 플래튼 레이어에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활성화 함수가 렐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렐로 함수를 근사 다항식으로 만든 fx 다항식에 이 x자리에 c제곱분의 1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다항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입력 데이터의 가중치 행렬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먼저 PICRCNN 이라는 이전 연구에서는 일반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동일한 절차로 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여 벡터 곱셈에 많은 연산과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텐실이라는 이전 연구에서는 벡터 행렬 곱셈의 대각선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매트릭스를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서 곱셈 연산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로테이션 횟수가 인풋 데이터 크기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여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연산 횟수가 이 FC 레이어 아웃풋 크기에 의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FC 레이어 인풋 데이터 크기보다 아웃풋 데이터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림 A에서 보듯이 출력 크기의 배수가 될 때까지 이 행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0을 패딩합니다. 다음 그림 B에서처럼 가중치 행열을 한 번에 하나씩 위로 회전시킵니다. 그럼 다음 각 배열의 음수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열의 끝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렬을 출력 크기만큼 나누고 그 부분들을 가로로 이어붙입니다. 이때 가중치 행렬 MW는 그림 D와 같이 변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구성했던 가중치 행렬과 인풋 데이터를 이제 곱셈을 합니다. 다음 앞에 곱셈 결과를 FC 레이어의 출력 크기의 배수만큼 로테이션을 하고 누적 합을 해서 최종 출력 C 아웃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게 되면 행렬 곱셈은 출력 크기에 의존하는 곱셈 연산만으로 암호화된 상태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C 레이어의 출력 크기는 입력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앞서 텐실이 이용했던 대각선 방향으로 행렬을 잘라서 수행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 레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의 아웃풋 암호문은 이 유의미한 값들 사이에 무의미한 값이 있거나 0이 있는 그런 로우 인터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파스한 데이터는 암호문 연산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메모리를 소비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로우 인터벌을 제거를 합니다. 그림을 통해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S-1번 회전 연산을 S-1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S-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트라이드 크기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의 커널 사이즈를 곱한 값입니다. 이후에는 이 S-의 1과 나머지는 0으로 구성된 벡터를 회전을 시켜가면서 그 앞에서 만들었던 암호문이랑 곱셈해서 한 번에 S개의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곱셈이 끝난 후에는 또 S 곱하기 S 1번 왼쪽으로 회전시키면서 모든 회전된 벡터를 더하는 방식으로 마스킹을 하고 누적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우 인터벌을 삭제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플랫 레이어의 앞에 레이어가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인 경우에는 그 풀링 계층에서 상수 곱셈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암호문에 1분의 c제곱분의 1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단순히 1로 구성된 벡터를 곱해서 마스킹을 했다면 여기서는
제곱분의 1을 곱해서 로테이션하고 누적합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동일합니다. 앞서서 로우 인터벌을 제거를 했지만 이 아래에 있는 그림 A에서 볼 수 있듯이 행간격을 제거한 이후에도 열간격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CNN 모델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처럼 추가적으로 컬럼 인터벌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로우 인터벌을 제거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회전을 시키고 1이 차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차 있는 암호문과 곱셈을 해서 마스킹을 한 다음에 또 로테이션 한 다음에 더하고 이러한 누적합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컬럼 인터벌을 제거를 합니다. 이 추가적인 단계들은 이 간격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서 데이터를 적절히 평탄화하고 CNN 파이프라인에서 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 로우 인터벌과 컬럼 인터벌을 제거를 했다면 이제 컨볼루션 연산으로 생성된 여러 개의 아웃풋 벡터를 단일 암호문에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아웃풋 벡터를 오른쪽으로 win 곱하기 hin 칸만큼 회전을 합니다. 이때 win은 인풋 이미지의 너비이고 hin은 인풋 이미지의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시킨 벡터를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암호문에서 벡터가 차지하는 총 슬롯의 수는 win 곱하기 hin 곱하기 chin이 되게 됩니다. chin은 인풋 채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액티베이션 레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영암호는 기본적으로 덧셈과 곱셈 연산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곱셈 연산이 필요합니다. 하여 액티베이션 펑션을 나중 차수의 다항식으로 다음과 같은 fx라는 함수로 근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험 세팅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mnist 18 usps ecg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로는 각각 유니해안, 그리고 텐실, 그리고 파이CR, CNN이라는 이전 연구들과의 추론 시간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M1 모델은 텐실에서 소개된 모델로 이 M1 모델에 대해서 각 3개의 모델을 구현해서 실험 결과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MNIST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 정확도는 97.65%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유니해안이 텐실보다 2.58배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해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개의 입력 샘플에 대해 배치 작업을 지원합니다. 총 10개의 입력 샘플에 대해서는 약 16초가 소요가 되었으며 이는 텐실보다는 3.9배, 파이CR CNN보다는 94.6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면 샘플 개수가 3개 이상일 때부터 유니해안의 추론 시간이 텐실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해안이 2개 이상의 합성국 계층을 가진 CNN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활성화 함수를 여기서는 제곱 함수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때 모델의 정확도를 보면 98.62%와 98.42%로 활성화 함수의 대체가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파이CR CNN이랑 유니해안의 추론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유니해안이 약 26.4배 빠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니해안과 파이CR CNN 대부분의 계산 시간이 두 번째 합성국 계층에서 소모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동영암호 환경에서 효율적인 CNN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합성국 계층 연산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유니해안이 다양한 CNN 아키텍처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적응성과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MNIST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CNN 모델 M3를 구현을 하였고요. 이 모델의 정확도는 98.22%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로는 플래튼 계층이랑 FC1
레이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총 추론 시간은 30초 미만으로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상황에서 유니안이 실질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안이 르네5 모델에서도 적응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모델의 정확도는 98.91%였고요. 총 추론 시간은 약 740초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는 복잡한 CNN 아키텍처를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려면 최적화가 추가로 필요함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컬러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유니 해안의 적응성을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이 1810 데이터셋에 대한 M5 모델의 정확도는 73.26%였습니다. 유니 해안의 총 추론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고 합성곡 계층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하지만 텐실이나 PYCR CNN 같은 경우에는 컬러 이미지에 대한 추론이 불가능하였지만 유니 해안에서는 가능하였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유니 해안에 대한 적응성을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USPS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 정확도는 94.21%였고 유니 해안의 추론 시간은 PyCR CNN보다 약 6배 빠른 약 12초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큰 입력 크기를 가진 FC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이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니 해안의 1D CNN 모델에 대한 적응성을 평가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PyCR CNN보다 약 3배 정도 빠른 추론 시간을 보였습니다. 즉, 여기서는 합성국 계층의 계산 시간이 크지 않은 비교적 작은 모델인 1D CNN에도 유니 해안이 이전 연구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동영암호를 활용하여 인투컬 연산 없이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과 호환성을 강화한 프라이버시 보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 유니 해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모델과 유사한 정확도를 달성하였으며 약 10개의 엠리스트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할 때 텐실 라이브러리보다 약 3.9배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 머신러닝을 현실에 응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도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먼저 복잡한 딥러닝 모델에서 부트스트래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곱셈 연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유니 해안은 CPyth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CPU 단일 스레드 환경에 한정되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다중코어나 GPU를 미지원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아키텍처는 배치 오퍼레이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데이터를 추론하는 데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